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격리에 들어간 창원 SK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들이 일주일 동안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의 메르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농촌 봉사활동과 헌혈 참여 등이 늘고 있습니다. 낙동강 취수장 주변에 운영 중인 불법 유독물 공장에 대해 낙동강 환경청 등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난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해 경상남도 교육청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신뢰는 추락하고 협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적 메르스 확산 방지의 최일선에 서 있는 곳이 창원 SK병원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이 혹시나 감염이 있을지 모른다며 스스로 격리에 들어가 병원 안에서 사투를 벌인 지 일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르스 115번 환자가 나온 창원 SK병원은 지난 11일 스스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혹시나 모를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자 36명을 돌보기 위해 보호자와 의사, 간호사, 지원 인력이 함께 격리돼 모두 85명이 있습니다. 밖에서 우려하시는 내용과는 다르게 환자들은 상당히 안정적이고요. 메르스 관련해서 환자들의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에 대해 좀 민감하게 좀 꼼꼼히 체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병원 안에서는 감염 예방에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외에는 모두 방역복 차림, 의사나 간호사, 행정직원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꽁꽁 싸맸습니다. 아직까지 메르스 추가 발병은 없습니다. 하지만 격리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화장실 가 있거나 할 때라도 땀내서 너무 많이 올라오긴 합니다. 굉장히 덥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방호복을 입은 채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좀 마스크 같은 거 하고 다니는. 격리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신상이 노출됐을 때 외부에서 가해진 차가운 시선. 스스로 격리에 들어간 이들에게 부당한 대접입니다. 이 안에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협조적이고 되게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하면 감사하지만 이게 남을 위한 희생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고 2차 감염 방지를 위해서 자기 자신 희생하는 건 충분히 겪으시는데요. 격리가 길어진 SK병원에는 다행히 시민들의 격려와 위문품도 도착해 사투 일주일을 더 남겨둔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경남에 닷새째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르스 공포가 서서히 진정되면서 곳곳에서 메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함이 정박한 부두 앞. 헌혈차 안에는 업무를 마친 해군 장병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늘을 꽂은 지 20분 만에 400ml 헌혈팩이 가득 찼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헌혈 참여가 줄어 혈액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작은 마음을 보탰습니다. 요즘 메르스 사태 때문에 헌혈을 많이 줄었다고 했는데 저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헌혈의 차 같은 거 발견해서. 지난 11일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뒤 경남 지역 헌혈량은 평소보다 40%가량 줄었습니다. 학교 등 단체 헌혈이 크게 줄어 적정 보유량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학생들 방학이 시작되면 헌혈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지금 해군 장병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헌혈에 참여해 주시는 데에서 메르스 여파로 단체 봉사활동이 뚝 끊긴 농촌에도 도움의 손길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봉사단은 양산의 농장을 찾아 수확철을 맞은 매실과 산딸기 따기로 농가의 시름을 덜어줬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 직원과 자치단체 공무원들도 농촌 들판을 찾아 단감 솎기와 비닐하우스 철거 등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섭니다. 메르스가 진정 국면을 맞으면서 십시일반 도우려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낙동강 취수장 주변에 불법 유독물 공장이 운영 중이라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김해시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난제가 많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1년 경북 구미의 한 공장에서 페놀이 유출돼 낙동강을 오염시킨 이른바 페놀 오염 사건. 이 사건으로 대구뿐 아니라 창원과 마산 등에서 오염된 수돗물을 마신 시민들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여 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김해 시민 50만여 명에게 공급되는 낙동강 취수원 주변에는 독극물인 질산이
한가득 공장 한켠에 쌓여 있고 발암 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허가가 난 것은 3년 전 김해 씨 담당 공무원의 실수 때문입니다. 뒤늦게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김해 씨는 사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저희 사건기관인 환경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거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김해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불소가 들어간다는 사실도 이제 14년쯤 지난 다음에 알게 됐거든요. 제가 공장이 있다는 사실도 위에 많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칫 대형 사고가 우려되지만 당장 독극물 공장 이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무상급식 중재협의 과정에서 경남교육청의 행보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교섭 대표인 행정국장의 발언이 개인 의견이라고 하더니 며칠 뒤에는 이 정도 교섭 카드는 내놓을 수 있다고 뒷북치고 있습니다.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협상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보도에 김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두 번째 중재회의에서 교육청 대표인 행정국장은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중학생은 100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 고등학교는 저소득층만 무상급식을 하는 수정안을 제시해 논의 진전에 기대를 걸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은 그날 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국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무상급식 문제와 협상 창구를 주도해온 담당국장의 대표성을 스스로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경남도 의회도 발끈했고 차라리 전교조 책임자가 협상에 나오라는 비난까지 일자 내용을 또 뒤집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5일 시민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무상급식의 원칙은 유지하지만 기본 전제가 된다면 조속한 타결을 위해 이 정도 교섭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며 3자 간 일정하게 양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에는 전향적 자세는 변함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도의회의 중재 노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학부모 의견 조사를 위해 무상급식 중재안 입장 발표를 유보한다고 했다가 곧바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사과까지 했던 경남교육청. 신뢰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우리 해역에 수산자원 조사를 전담할 전용 조사선 탐구 21호가 첫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처음으로 전담 연구소도 건립돼 수산자원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첨단 조사 장비를 탑재한 대형 선박이 첫 출항을 위한 신호탄을 쏘아 올립니다. 국내 두 번째 수산자원 전담 조사선인 탐구 21호입니다. 조사선 가운데 최대 규모인 999톤급으로 3차원 영상 탐지기 등 첨단 장비를 갖췄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산자원을 탐색해 분석한 뒤 위성으로 조업 중인 어선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장비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수산자원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수산자원 조사센터도 본격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9월쯤 문을 열 센터에는 시료 보관고와 어체 측정실, 시료 분석실 등이 들어섭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해역의 수산자원에 관한 조사와 평가를 전담하게 됩니다. 수산자원 조사센터와 전용 조사선의 확충으로 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업의 메카의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해양 강국이 되는데 이 수산자원조사센터가 초석 역할을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9년까지 모두 4척의 수산자원 전용 조사선을 확충해 자원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장마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오는 9월 사이 남해안에 중규모급 적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다음 달 수온이 평년 수온인 24도와 비슷하거나 0.5에서 1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 중순부터 중규모급 적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에서는 7월 24일 적조가 나타나 86일 동안 지속되면서 어가 65곳에서 63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새누리당 내 경남 출신 국회의원으로 주요 당직자인 이군현 사무총장과 박대출 대변인이 당직을 사퇴했습니다. 통영 고성 지역구인 이군현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새누리당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사무총장직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갑 지역구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도 오늘 김무성 대표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창원터널 김해에서 창원 방향으로 가던 1톤 화물차가 터널 안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린 폐 콘크리트가 쏟아져 한 개 차선이 통제돼 1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52살 유모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 출신 경남 거주자들에게 감사의 뜻이 전달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경남에 거주하던 파독광부와 간호사 출신 38명 가운데 17명을 초청해 대통령 감사서한과 독일 정부의 감사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은 1963년부터 1977년 사이 독일에 19,000명이 파견돼 70년대 한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을 하지 않기로 해 국내 첫 원전 폐로가 공식 확정됐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